어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이제 먼저 휘문고 동창인 김건희 여사 오빠의 친분설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심 후보자가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강하게 부인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뭐 가까운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의심의 정황은 없고 동문이었다라는 거 외에는 동기 동창했다는 건 외에는 없고 미리 얘기했던 그 서면 답변서에서는 이렇게죠. 10년 동안 만난 적이 없고 3년 동안 소통한 적이 없다. 3년에서 7년 사이, 10년 사이에 약간 소통은 한 적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뭐 심우정 후보자가 나 좀 해줘 뭐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그 김진우 씨 여사의 오빠한테 얘기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건 뭐 제 거기 있을 거라는 정황이 없기 때문에 네. 없다고 생각하고 또 이미 그 전에도 법조계 내에서 검찰 또 여권 내에서 다음 총장은 심우정이다. 그건 거의 확실시돼서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에 꼭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해도 모르는 사람은 많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출신 고등학교 한 학년에 520명 좀 더 됐는데요. 지금도 제 고등학교 동기 중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학교는 과가 한 260명 정원이었는데 뭐 제 동기 중에 나중에 보니까 국회의원도 나왔는데요. 그 국회의원 될 무렵에 처음 봤어요. 통성명을.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뭐 고등학교 동창이나 친분이 있었다. 본인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잖아요. 설마 뭐 이렇게 정말 뭐 교분이 있는데 이렇게 그 공직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제 충성맹세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심우정 후보자에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김건희 여사 사건, 해병대 최상병 사건 잘 처리하겠다고 충성맹세했으리라고 확신한다. 하니까 모욕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하게 받았더라고요. 굉장히 해괴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 김건희 여사 사건은 심우정 후보자가 이걸 처리하나요? 지금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수사심의위원회 열리잖아요. 네. 그건 심우정 후보자 임명되기 전에 열립니다. 그리고 그 엄연히 그때의 검찰총장은 이원석 검찰총장이고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잘 판단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독립적으로 판단을 못할 거라고 본다면 국민참여재판 같은 것도 사실은 하면 안 됩니다. 국민참여재판도 그 배심원을 랜덤으로 뽑아서 그 배심원들이 자기들끼리 들어가서 평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건 누구의 간섭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당일에 가서 다 그 재판하는 거 보고 설명 듣고 그러고 나서 그 배심원단이 결론을 정해요. 수사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심우정 후보자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래서 이걸 뭐 김건희 여사 사건을 잘 처리하겠다고 충성맹세를 했을 것이다. 저는 진짜 이거는 면책특권의 남용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제목은 나오죠. 충성맹세했냐고 물어. 기사의 제목은 딱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건태 의원이 본인의 질문으로 제목이 나오는 거에 효과는 얻었겠지만 사실 밝혀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충성맹세 같은 건 너무 애매한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이게 충성맹세인지 아닌지 몰라요. 대략 얘기해도 너 거짓말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방편이 없습니다. 질문들은 전 그래서 의원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답변을 이끌어낼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질문에 초점을 맞춘다는 생각은 들어요. 설령 그럼 어떤 형태의 충성맹세를 했냐. 뭐 물론 아주 구체적인 행태로 얘기한다면 뭐 없다고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그래서 좀 의미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랄지 여사의 디올백 관련된 검찰의 수사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요하게 더 가는 게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또 문 전 대통령 그 가족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참고인 신부인 전사회 노모까지 찾아가서 굉장히 집요하게 수사를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잠시 영상 보고 얘기 나누시겠습니다. 이게 전주지검 한 검사가 참고인에 불과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의 이제 전사위 70대 노모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70대 노모에게 찾아가고 무려 19차례 전화와 문자를 발송하고 사전 통보도 없이 목욕탕까지 찾아와서 만나자고 압박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감찰하다가 큰일 난다고 겁박까지 했다고 그래요. 검사가 이렇게 해도 참고인한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수사가 아니고 스토커 수준입니다. 검찰의 인권보호 수사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조차 무시하고 이렇게 참고인에까지 스토커식 수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성윤 의원이 검찰이 망신주기 수사하고 있다. 많은 국민이 이제 논두렁식의 수사 이탄이라고 분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배응망덕, 폐륜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전 정말 그 검찰이
모욕 주기 형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저렇게까지 하는 건 아마 지금 검찰 내부 그리고 검찰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가 거의 앞서 이제 충성맹세하고 물어보는 거는 부적절했지만 대통령의 혹시 충성심을 보이지 않으면 저거는 반국가 세력 아니야? 라고 할까 봐 약간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수사 또는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부도 마찬가지고 거의 상식에 어긋나게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기본 노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은 그런 분위기도 좀 있다라고 느껴지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지금 물론 의혹이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 정황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딸에 대한 수사는 모욕 주기 형태로 일단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팩트 체크부터 해볼게요. 일단은 이성윤 의원이죠. 이성윤 의원이 저 청문회장에서 얘기한 거는 지난 5월달에 나왔던 얘기예요.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5월 중순에 민주당의 그 친문계 의원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 의원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주지검에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사위 서모 씨의 70대 노모를 검찰이 압박을 했다. 그런 기자회견을 해요. 전주지검에서 바로 입장문이 나옵니다. 전면 부인을 합니다.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굉장히 강도 높은 입장문이 나왔고 거기 보면은 무슨 뭐 검사가 손님을 가장해서 그 목욕탕에 들어갔다는 등 뭐 목욕탕 앞에 서성거렸다는 등 이런 내용들 다 사실이 아니다. 라고 전면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 5월 12일에 그 입장문이 나왔으면 지금 석 달하고도 한 3주 정도 지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성윤 의원이 또 청문회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새로운 사실이 뭐가 나왔습니까? 아니면은 뭐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그 이 이성윤 의원이 지난번에 그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관련해서도 소위 그 대변 검사 루머를 국회에서 얘기를 해서 지금 그 면책특권 남용 논란에 휩싸여 있잖아요. 그리고 국회에서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유튜브에 가서도 그 얘기를 해서 박상용 검사 본인으로부터 지금 고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그런 것의 시즌2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성윤 의원은 논두렁식의 수사 2탄이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성윤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대변 검사 루머 2탄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대변 검사 관련 문제는 이성윤 의원이 섣불렀고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 의심이 들 만한 정황도 없이 본인이 아예 사실상 특정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탄핵 소추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런데 이번 건은 과거에 5월에 나왔다고 해서 다시 얘기 못하냐. 물론 기자들은 과거에 얘기한 걸 똑같이 발제하면 혼나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이거 5월에 나온 건데 내가 굳이 재탕할 필요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뭐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다시 집 압수수색도 있었고 별장도 압수수색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다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제가 데스크일 때 후배 기자들은 너 지난번에 쓴 거 아니야? 발제를 왜 또 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의원들한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좀 생각이 많이 다른데요. 자, 기자가 어제 발제한 걸 오늘 또 발제하면 혼난다고 그러셨잖아요. 사실은 이 시사 패널들도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면 돌려막기 한다고 욕먹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사실은 더 비판받아야 됩니다. 이게 전주지검에서 전면 부정하는 입장문이 나왔으면 국회의원이면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팩트나 증거를 찾아와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석 달 반 전에 했던 얘기 또 하면은 결국에는 계속 도돌이표 도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를 반복하는 것에는 지금 민주당 전체의 어떤 그런 기조가 있는데 자꾸 검찰을 악마화하는 그런 시도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여서 사실 이성윤 의원의 이런 행태가 결코 순수한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어제 있었어요. 영상 준비한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누실게요. 지금 인권위원회가 여태까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것을 제가 잘 알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교과서에서 가르치나요? 반면에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이제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인권위가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걸 명확히 했고, 근데 그 반대 근거가 이제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제가 제일 국민의힘 대변인님 중에 높게 평가하는 분들이 여기 송영훈 대변인님하고 윤희석 대변인이거든요.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막 찾아봤는데 동성애랑 공산주의 혁명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저도 이게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 공방은 사실은 아니 좀- 그럼 저런 얘기를 하시는 분을 아니 근데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보고서를 이걸 보면서 채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질문하는 의원이나 답변하는 공직 후보자나 둘 다 허공에 대고 주먹질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22대 국회에요. 차별금지법이 일단 발의가 안 돼 있습니다. 발의가 안 돼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앞으로 입법 의견으로 내더라도 지금 이제 안창호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이 되면 그 새로운 기수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새로 의결을 해야 되겠죠. 위원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입법 의견 형태로 내게 될 텐데 그러면은 차별금지법도 사실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21대 국회에도 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버전의 차별금지법이 있고 민주당 안 따로 있습니다. 권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거. 그렇듯이 여러 버전이고 지금 22대 국회에서는요. 야권이 192석이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170석이나 갖고 있는데 사실은 차별금지법 아직 발의도 안 했어요. 그럼 어느 버전인지 알 수도 없고 뭐 전제가 세팅이 안 돼 있는데 질문하는 의원이나 사실 답변하는 공직 후보자나 사실은 핑트에 벗어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 그거는 장관급인 국가인권위원장이 과연 상식에 기반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에 물어볼 수 차별금지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식에 기반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자꾸 지금 이상한 분들 전성시대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김수정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장관이죠 지금은 이상한 분들이 한쪽에 있었는데 갑자기 국가 운영의 주체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이 이상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분도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인권위원장 후보자가 되지? 근데 가끔 보면 상식도 없고 지금 또 앞서 아까 우리가 그 화면에서 봤지만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창조론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생명에 탄생하는 그 섬세함과 오묘함 이런 것들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과학적으로는 물론 증명이 확실히 된 건 아니죠. 진화론에서 과학적으로는 최초에 이제 무기물에서 복합적인 유기화합물이 됐고 그게 이제 억겁의 세월을 지나면서 진화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창조론에서 제가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창조론에서 이 뭐 코아세르베이트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를 신이 창조했다고 하는 얘기인지 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걸 신이 창조했다고 가르쳐야 되는지 아니면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가르쳐야 되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부 때 창조 과학론을 주장했던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있었어요.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라고 했다가 논란이 돼서 사퇴했거든요. 후보자에서. 근데 지금 국가인권위원장도 저는 국가신권위원장 정도로 해야 맞지 않나. 근데 우리 국가가 신권을 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따로 이렇게 혼자 단체 만들어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창조론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교과서에서? 아니 근데 여기서 지금 종교 논쟁을 할 건 아니고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뭐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네. 불교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실 거기 때문에 뭐 종교 논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국가인권위원장은 이제 임명이 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도 그렇고 뭐 전원위원회도 그렇고 어쨌든 과반수로 의결하기 때문에 의결할 때는 n분의 1입니다. 그 위원들 중에 한 명의 표만 행사하게 될 거고 공직에 취임을 하시면은 사실은 그 공직자로서 공인으로서의 행동을 하시고 공적인 역할에 충실하셔야지 어떤 개인적인 신념을 많이 앞세울 것은 아니다. 저는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안창호 후보자가 지금 과거에 헌법재판관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할 때는 이런 종교적인 논란은 그렇게 잘 기억이 나는 것은 없는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은 개인의 어떤 신념보다도 공적인 역할에 충실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저는 개인의 신념은 뭐든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뭐 외계인이 있다고 막 믿고 단체를 만들 수도 있고 그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매일 저녁마다 외계인을 내가 초대해서 뭘 하겠다는 활동도 할 수 있다고 봐요. 본인의 자유예요. 그런데 굳이 좀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난 앞서 이제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의 기초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신념을 가진 분을 굳이 국가인권위원장에 앉혀야 되나? 라는 의심이 들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라는 의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당 대변인님이 아실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 잠깐 해볼게요. 최상면 특검법. 이제 민주당이 이제 민주당 비롯한 5개 야당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1차 추천권 갖도록 한 최상면 특검법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보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추리고 여기서 이제 대통령이 1명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만약에 야당이 후보가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하면 이제 비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들어갔어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보공작 의혹은 빠졌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요. 결국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짝퉁 제3자 추천 특검법이다. 짝퉁이다. 그렇죠.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자, 대법원장이 형식상 추천하지만 결국에는 야당이 원하지 않으면 다 돌려보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최초에 발의했던 1차 특검법안도 대한변협 4명을 추천하지만 그중에 민주당이 2명을 고르게 돼 있었어요. 이번에도 지금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역시나 야당이 2명 고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이 계속 선택권을 갖겠다는 점에서 기존의 특검법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그다음에 그 제보 공작 의혹에 대해서는 뭐 특검 받겠다더니 그건 빠졌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수사 기관이나 뭐 수사 인원 이런 것들도 기존의 특검법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네 가지를 종합해 보면 역시나 짝퉁 제3자 추천 특검법 내지는 무늬만 제3자 추천 특검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가 지난 6월 23일 날 출마 선언에 얘기한 건 특검 후보 추천에 대한 문제였어요. 당시 이제 야당이 그냥 추천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바꿔서 하고 다른 조건은 달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수사도 전제 조건 달지 않았고, 물론 지금 민주당이 어제 새로 발의한 법안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과는 딱 들어맞지 않지만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한 대표가 얘기하면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요구사항 제보 조작 넣자. 오케이. 지난번 일요일 날 양 대표 회담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비토권 대법원장이 4명의 후보를 추천했을 때 다 마음에 안 들면 비토권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제가 뭐 확신은 없지만 제가 볼 때 이것도 죽어도 안 된다. 그러면은 저는 민주당이 이것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본질적인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앞서 이제 4가지 짝퉁이라고 했는데 요건 그냥 뭐 디자인 약간이 다르다거나 데코레이션 조금이 마음에 안 드는 그 정도예요. 절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한동훈 대표가 이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일단 민주당이 그냥 고르는 게 아니라 대법원장이 풀을 주는데 여기에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풀을 제안을 두고는 거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 입맛에 꼭 맞는 후보가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는 거는 전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뭐 본인 세계에서는 엘리트이기 때문에 절대 말을 바꾸거나 그걸 더 싫어할 줄 알았어요. 본질적으로. 지금도 싫어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특검 법안을 보고 첫 번째 반응은 내용을 봤는데 과거와 똑같다. 그리고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본인의 이런 거는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 제가 볼 때는 약속을 지키는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도 안 지켜져 있고 지켜질 기미도 안 보이고 지켜지는 노력도 없어요. 한 달이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현재 계속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저는 과거에 쭉 지금까지 방송에서는 다 한동훈 대표가 그 약속을 지킬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약속을 지키는 척 본인도 이제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야 본인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시간이 한 달 반 동안 아무런 개선 사항이 없다면 더군다나 민주당에서 거의 한동훈 표 특검법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이거는 그냥 내가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보면 그렇고 객관적으로 보면 약속을 지키는 척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엘리트가 아닙니다. 시간이 짧게 남아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한동훈 대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백조가 물 위에 그냥 우아하게 떠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물 밑에서는 계속 다리를 열심히 휘저어야지 그 물 위에 떠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갈짓자로 하시는 것 같아요. 비슷하거나 개선의 종이 우리가 안 보여요. 이 특검법은요.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그 한동훈 대표가 말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과 비슷한 것 같지만 많이 달라요. 우리가 비슷하지만 다른 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4.2B라고 합니다. 이것은 야당이 스스로 작년 9월 5일에 고발을 했는데 고발인이 수사 주체를 고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1차 특검법에서부터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민주당이 입맛에 맞는 추천을 받겠다라고 하는 답정너식 추천을 요구하고 내가 특별검사를 고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그 핵심적인 사항들이 달라지지 않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내면 돼요. 내면 되는데 안 내고 계속 이건 아냐 이건 아냐 뭡니까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2주 뒤에 그 얘기 계속 좀 하실래요? 저희 다음 주에 만나니까. 2주 뒤까지 진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저는 네. 약속을 지키는 척이에요 이건.